이번 시간에는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3D 형상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많더라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본 강의를 통해서 스케치의 구속 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는 첫째, 작업 평면, 둘째, 스케치, 셋째, 피처입니다. 작업 평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 또는 만들어진 작업 평면을 뜻하고요. 스케치는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는 부피를 갖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피처, 이 입체적인 형상을 우리들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형상은 이 순서를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여 그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피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든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었다면 인벤터에서 작업 트리에 이력이 남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남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돌출, 이 피처, 돌출 피처가 가장 위쪽에 표현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스케치는 이 피처 안에 종속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작업 평면이 종속이 되게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지가 않죠.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처 안에 스케치가 종속이 되게 되고 작업 평면이 종속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진행한 이 순서에 의해서 작업 트리에는 그 이력들이 남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작업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고 피처를 만들게 되면 피처가 생성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반복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작업 트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첫 번째 피처를 생성을 했을 때, 두 번째 피처를 생성을 했을 때 용어를 정하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피처를 베이스 피처라고 할게요.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피처를 추가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형상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규칙을 정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인벤터로 3D 형상 모델링을 할 때에는 한 개의 작업 평면에 한 개의 스케치를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개의 입체적인 피처, 돌출 피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칙은 꼭 따라 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지만 오른쪽처럼 작업 트리가 간결해지고 헷갈리지도 않게 돼요. 방금 1번의 규칙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개의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보시면 스케치 1번 2개가 있죠. 스케치 2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 스케치 3번 이처럼 스케치들이 계속 중복이 돼서 나오게 돼요. 이걸 스케치 공유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공유가 되게 되면 작업 트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이 스케치를 수정을 하기도 어렵고 돌출 이 피처들도 수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규칙입니다. 여러 개의 스케치들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실행을 해주시고요. 새 문서, 우리가 전 시간에 템플릿을 만들었던 이 파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새 문서에 파트 템플릿이 없으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파트. 네, 그럼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불러오는 것까지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2D 스케치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2D 스케치. 그럼 3개의 작업 화면 중, 작업 평면 중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헷갈리니까 강의 초반에는 정면도만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보여지는 화면에서 정면도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정면도를 스케치를 하셔도 됩니다. 정면도 클릭. 네, 그럼 뷰 큐브가 정면도를 보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는 스케치 1번이 생성이 됐어요. 처음에 이 인벤터를 다루게 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스케치 중인가? 스케치 중이 아닌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위쪽에 스케치 마무리, 이 V자 체크가 있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스케치가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들은 모두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다면 지금은 스케치 중인 상태예요.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스케치 중이 아닐 때 V자 아이콘이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면 모든 항목들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는 스케치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초반에 인벤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클릭, 정면도 클릭. 그럼 스케치가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며 V자 체크 아이콘이 나왔다면 지금은 스케치 중. 네,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지금 반복을 했는데 스케치가 계속 누적이 돼요.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스케치 클릭, 키보드에 딜리트 키 클릭.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지울 수가 있어요. 스케치 클릭, 키보드에 딜리트 키 클릭.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스케치 클릭, 정면도 클릭. 여러분들 혼자서 이 작성 도구 모음 창에 있는 이러한 도형들을 자유자재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직선, 이 아이콘만 잘 봐도 그리는 방법을 쉽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 직선 같은 아이콘을 잘 보시면
양 끝에 점이 있죠. 이 직선을 그릴 때 이 점과 이 점을 클릭을 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아이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호 같은 경우에는 점이 3개가 있죠. 3개의 점을 찍어서 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직사각형은 이렇게 2개의 점을 찍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하지 말고 처음부터는 이 아이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랑 똑같이 할게요. 오른쪽에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복적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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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종료하실 거면 ESC 버튼.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스케치 3번이 생성이 됐어요. 스케치 3번에는 직선들이 그려져 있고요. ESC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2D 스케치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면도에서 스케치를 할게요. 정면도 클릭. 이번에는 왼쪽에 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원 클릭, 중심 클릭, 반지름 클릭, 클릭 클릭, 반복적으로 클릭 클릭. 종료하실 거면 ESC.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이 스케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측면도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스케치가 보이지가 않죠? 직선의 형태로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그렸었던 직선과 원은 우측면도에 없다는 거예요. 평면도에도 당연히 없는 거죠. 홈 버튼을 누르고 정면도를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이 2개의 스케치는 정면도에 있다는 거예요. 정면도라는 종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작업 트리를 보시면 스케치 3번과 스케치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케치 3번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직선들이 흰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스케치 4번으로 올려놓으시면 원이 활성화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정면도라는 하나의 종이 위에 원과 직선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2개의 스케치는 전혀 다른 종이에 있다는 거예요. 스케치 3번이라는 종이에 있고 스케치 4번이라는 각각 다른 종이에 스케치가 작성이 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직선은 스케치 3번, 원은 스케치 4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원의 스케치의 크기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 추가로 더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흰색으로 활성화가 되는 스케치를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케치 4번 옆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원 스케치를 이제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원의 스케치와 이 직선의 스케치는 이제 전혀 다른 스케치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은 우선 강의 초반에는 헷갈리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더라도 정면도만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한다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작업 트리에 수많은 스케치들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하나의 스케치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 그 결과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지울게요. 스케치 하나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할 때에는 단축키 Ctrl S, 이것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 단축키이죠.
컨트롤 S. 그래서 저는 그냥 1번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1번. 경로 위치, 저장 위치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장. 종료. 여기서 X가 두 개가 있죠. 아래에 있는 X를 누르게 되면 파일 하나만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 여기 위쪽에 있는 큰 X를 누르게 되면 인벤터 프로그램이 아예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러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 또는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도 돼요. 클릭. 그래서 내가 방금 저장을 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열기.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렸던 스케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규칙을 하나 더 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한 개의 파일을 불러왔죠. 이처럼 한 개의 파일에는 한 개의 스케치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한 개의 파일에 한 개의 스케치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죠. 네, 그럼 이상으로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시작을 하고 아주 중요한 스케치의 구속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